센강의 춤집에서 챕터 9 햄 22프랑어치. 경찰청사에서는 메그레를 찾느라고 난리가 나 있었다. 라 페르탈레 군경대에서 전화가 걸려왔던 것이다. 마소 일과 발견, 지시를 기다리고 있음. 이것은 과학수사가 우연의 도움을 받아 성공을 거둔 멋진 사례 중에 하나였다. 먼저 길을 튼 것은 과학의 작업이었다. 메그레는 제임스가 몽레리에서 버린 자동차를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그 조사를 통해 수사망은 라페르테알레를 중심으로 한 아주 작은 지역으로 축소되었다. 여기에 우연이 개입되는데 그 상황이 매우 흥미로웠다. 군경들은 라페르테알레 일대의 여관들을 샅샅이 뒤지고 행인들을 관찰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또 주민을 100여 명이나 신문해보았지만 소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날 피카르 경사가 점심을 먹으러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던 아내가 말했다. 여보, 식품점에 가서 양파 좀 사다 줘요. 내가 사온다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조그만 마을의 시장 광장에 위치한 가게 안에는 동네 아낙 너덧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심부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사가 가게 입구에서 건들건들 서 있었다. 그런데 마틸드 할멈이라고 불리는 어떤 노파를 상대하고 있던 가게 여주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어머, 얼마 전부터 몸보신 좀 하시나 봐. 햄을 22프랑어치나 사시다니. 이걸 혼자 다 드시나? 피카르는 한눈에도 가난해 보이는 노파를 본능적으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가게 여주인이 햄을 써는 동안 그의 정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식구가 셋인 자기 집에서도 햄을 22프랑어치나 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노파 뒤를 따라갔다. 그녀는 마을의 끄트머리 발랑쿠르 방면 도로 옆에 살고 있었다. 닭들이 모이를 쪼고 있는 뜰로 둘러싸인 조그만 집이었다. 그는 그녀가 먼저 들어가게 놔두었다. 그런 다음 문을 두드리고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불쑥 들어갔다. 허리에 앞치마를 두른 마소 부인이 불 앞에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쪽에 놓인 밀집 의자에서는 마소가 방금 가져온 신문을 읽고 있었고, 아이는 바닥에 앉아 강아지 한 마리와 놀고 있었다. 형사들은 우선 리샤르 루누아르 가에 있는 메그레의 집에, 그리고 나서는 그가 있을 만한 장소 여러 곳에 전화를 돌렸다. 오스테를리츠 강변로에 있는 마소의 집에 전화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임스와 헤어진 메그레가 찾아간 곳은 바로 그곳이었다. 그는 기분이 아주 좋았다. 파이프를 입에 물고 두 손은 호주머니에 찌른 그는 아직 특별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근무하고 있는 마소의 직원들에게 농담을 건넸다. 작업장에서는 바지선들이 매일같이 실어오는 석탄을 하역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사무실은 그렇게 현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아주 구닥다리도 아니었고, 사무실 구조를 한번 살펴보기만 해도 회사 분위기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사장실이 별도로 있지는 않았다. 그의 자리는 창가 한쪽에 마련되어 있었다. 그와 마주보는 곳에는 격리부장의 책상이 있었고 옆의 책상은 타자수의 자리였다. 위계 질서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분위기임은 분명했다.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수다를 떨고 있었고 직원들은 파이프나 담배를 입에 문 채 작업하고 있었다. 주소록이요? 반장의 요청에 격리부장이 반문했다. 물론 있죠. 하지만 거기엔 알파벳 순으로 된 회사 고객들의 주소만 들어 있습니다. 그거라도 보고 싶으시다면 네그레는 그냥 한번 들춰보았다. U 항목을 열어보았지만 예상대로 윌리크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그 바소 씨의 개인 주소록 같은 게 없는 건 분명해요. 아, 잠깐. 바소 씨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여기서 근무했던 분 계신가요? 저예요. 타자수가 약간 거북해하며 대답했다. 나이가 35이면서도 25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아가씨였던 것이다. 좋소. 그럼 마소 씨가 그 소식을 알리는 편지들을 보냈을 텐데. 네, 제가 그 일을 맡았어요. 그렇다면 아가씨에게 친구 명단을 보여줬을 거고? 네, 조그마한 수첩 하나를 주셨죠?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장님의 개인 문서철에 넣어두었어요. 그 문서철은 어디 있어? 그녀는 머뭇거리며 마치 충고를 구하는 듯 동료들의 눈치를 보았다. 격리부장은 말 대신 몸짓으로 대답했다. 뭐 별 수 없잖아. 댁에 있어요. 저와 같이 가보시겠어요? 두 사람은 작업장을 가로질렀다. 아주 단순하게 꾸며진 1층에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무실이 하나 있었다. 사실 그 방이 이 집의 서재였다. 그다지 독서를 즐기지 않는 가족의 서재. 그래서 온갖 잡다한 물건들이 쌓이게 되는 서재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서가 아래쪽 칸들에 보이는 마소가 중학교 때 받은 상패들이며 50년 전의 가정 잡지들을 한데 철해 놓은 것. 또 마소 부인이 시집 올 때 가져왔을 법한 소녀 대상의 책들이며 신문 광고를 보고 샀을 법한 노란 표지의 소설들. 마지막으로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보다 새것 냄새가 느껴지는 그림책들이며 비어있는 서가 칸들을 채운 장난감들. 여비서는 책상 서랍을 열었고 네그레는 봉해져 있는 두툼한 노란 봉투를 가리켰다.